20, 30대 젊은이들은 자기 취향에는 안 맞는 거죠. 안 맞다 보니까 진보 쪽, 또 특히 좌파 쪽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우리가 통상 보수 진보 일의 양분을 할 때는 보수는 고리타분하고 아주 퇴행적이고 기득권에 집착하고 이런 이미지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굳어져 가고, 진보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고 그리고 아주 좋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이미지가 굳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좌파들의 특징은 평등을 최우선 가치로 합니다. 그게 소위 좌파들의 중심 개념이고, 우파들의 중심 개념은 자유입니다.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게 우파들의 정치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지금은 계층 간의 격차가 너무 나고 살기가 힘드니까 평등이 더 대접받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죠. 가고 있지만은 사실상 눈여겨보면 평등이 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와 자유가 주로 대접받는 그런 시대는 언제나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도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질문을 하면 충분히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카메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MBC, KBS, SBS, YTN, 채널A, TV조선, MBN 등등과는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페이스북과 그리고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지금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또 댓글로서 또 질문도 주고 계시는데, 대표님 어제하고는 의상이 좀 바뀌셨어요. 첫날, 둘째 날은 똑같았고, 이 빨간색을 좀 주로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홍가라서. 홍가라서. 네. 그러시구나. 예. 이렇게 붉은색 계열의 옷이 많이 있으신가 봐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대표님 뉴스에 나오시는 것도 봤습니다. 요즘에 뭐 뉴스에 나오는데 사실 뉴스 이렇게 보면은 드디어 홍준표 전국 투어 콘서트 시작 뭐 이런 거로 했는데, 메인 뉴스면은 참 좋겠는데 메인 뉴스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시거든요. 요즘은 네. 야당, 제1야당의 대표 뉴스도 단신 처리되죠. 예, 그렇게 나와요. 재미있게 나와요. 그리고 그것도 인터넷판에 단신 처리되고 끝이 나죠. 지금 오늘 DJ 네. 8주기에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세상이 변했다. 대한민국 주류가 바뀌었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YTN 뉴스에서 그게 보도가 되면서 나오시는 홍 대표님께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묵묵부답으로 그냥 나가셨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소감이 어땠는지 물어본 거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나가셨다. 이렇게 뉴스가 오늘 나왔거든요. 예. 거기서 답변하면요, 예. 뉴스 짜집기를 해요. 그렇구나. 짜집기 예를 들어서 황제 장화 논란이 있을 때 그날 같은 경우에 청와대 대통령하고 만찬하자고 할 때 우리는 한미 FTA 때문에 밥 먹으러 갈 기분이 아니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 괜히 한미 FTA 가지고 얼굴 붉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첫날 대통령하고 다시 선거 후에 만날 때 거기 가서 한미 FTA를 따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한미 FTA를 2011년도
11월에 제가 그 국회 최루탄 속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근데 그 통과시키고 난 뒤에 1년에 우리가 수백억 달러씩 무역 흑자를 봤습니다. 그때 통과시킬 때 민주당에서 저보고 매국노라고 했고 이완노이라고 했고 나라 팔아먹었다 온갖 욕을 다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한미 FTA 통과시키고 농민이 망하지 않았고 이 나라가 1년에 수백억 달러 이득을 받습니다, 매년.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자. 우리가 협상을 이래 해보니까 실제로 협상을 하고 난 뒤에 실시를 해보니까 우리가 수백억 달러 손해를 보니까 재협상하자. 근데 민주당은 자기들이 집권하면 자기들이 재협상한다고 했어요. 불공정 무역계약이라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 깨보니까 대한민국이 그래 5년간 1년에 수백억 달러씩 이득을 봤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면서 그걸 자기들이 손해라고 했거든. 그러면 그때 협상이 잘 된 겁니다. 아주 잘 된 겁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지금 재협상 들어와 있잖아요. 미국에서 따져야 되는데 그 따지면 대통령하고 얼굴을 붉힐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에 극렬히 반대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 반대를 식사하러는 못 가겠다. 그리고 청주 수해 지역에 봉사활동을 갔는데 처음 갈 때부터 식사 시간 동안만 봉사한다고 해서 갔어요. 그래 가면서 우리 같이 간 그 의원들하고 같이 간 사람들한테 시비를 걸 것이다. 절대 시비 걸리는 일 하지 마라. 가자마자 거기에 그 이장님인가 그분이 장화를 뻘받치라고 신으라고 그래요. 근데 운동화 신고 그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장화를 신으라고 그래요. 장화를 신는데 여러분도 장화 서서 한번 신어보세요. 서서 그거 옛날에 그 뭐 나중에 내 들은 이야기인데 노무현 대통령은 장화 신을 때 자기 손으로 신었다. 이 앉아서 신었어요. 응? 그게 마루에 앉아서 신었다고. 서서 한번 신어보라고. 그거 잘 안 신깁니다. 그래서 장화를 신겨주려고 하길래 바로 내 그랬어요. 이거 시비 건다. 그래 처음에 신겨주려고 할 때 이래 손대는 장면을 어느 기자가 찰칵 찍어가지고 예. 그것만 보도하고 그 뒤에 그 장은 내가 신었어요. 근데 내가 신었는데 그 뒤에 거는 일체 보도를 안 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견은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시비 걸 것이다. 이거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틀림없이 시비 걸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비 걸릴 일 하지 마라. 그날 그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뻘밭에서 내가 2000 몇 년동강 서초동에 그 산사태 났을 때 네, 우면동에. 예, 우면동에 네. 거기에 내 뻘밭 한번 치워보고 그 뻘밭에서 그 삽질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죠. 아. 연세도. 근데 있을 텐데. 그때보다 한 8년이 지났죠. 그럼요. 8년 지나고 난 뒤에 1시간 반 동안 내 삽질하고 네. 허리가 아파 죽겠더라고. 근데 쉽게 이게 앉아서 있을 수가 없는 게 또 그 사진 찍어가지고 시비 건다니까. 쉬고 있으면 일하러 와서 가지고 쉰다. 놀기만 놀았다. 아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날 가면서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뉴스 짜집기를 한다. 근데 대표님,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하고 묵묵부답 계속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이 지금 그래 돼버렸어요. 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종편이라는 거는 하루 종일 편파 방송만 해서 그 종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한테 유리한 말 한마디도 안 하죠. 네. 그래서 내가 그 안 본지 그럼 이 자리에서 오늘 아침에 김대중 전 대통령 8주년 그것도 나오면서 내가 이야기를 안 한 게 예. 어느 장소에 가서도 나오면서 마이크 들이대면 절대 이야기를 안 합니다.
겁니다. 뉴스 짜집기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내 뉴스 짜집기를 한두 번 당해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체 이야기 안 하고 네. 나중에 기회 있을 때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오늘처럼 이제 이런 자리가 오면 그때 소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느 해 장소에서 바로 나와서 이야기하다가는 전부 짜집기를 하니까 네. 자기들 필요하고 비난할 말만 빼고 네. 나머지 전체를 안 보여줘요. 과거에 발언했던 거랑 지금 발언했던 거랑 또 얘기가 달라졌다 뭐 이래서 과거 얘기도 다 찾아내더라고요. 에이, 보면. 이런 게 없죠. 네. 내가 발언 달리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걸 좀 무지한 기자들이 자기가 잘 보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써서 그렇지. 그 연합뉴스 기자 안 그래요? 이슬기 안 그래? 자 이제 여기서는 짜집기가 어떻게 되면 내가 말을 달리 하지는 않습니다. 요 말만 이제 또 짜집기 됐어요. 어떡합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세상이 나를 오해를 해도 나만 그러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런데 싶었습니다. 예. 어느 순간에 가면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이 나를 오해를 해도 나만 그러지 않게 살면 소신 된다. 있게. 소신이 아니고 그 성질대로 사는 거죠. 내 성질대로. 갈 길 간다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예. 예. 근데 대표님 영어 혹시 잘하세요? 나 영어 잘 못해요. 잘 못하세요? 네. 이 앞에 외국분 두 분이 앉아 계시는데 정말 저분들은 이렇게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가지도 못하시고 아니 이분들은 굉장히 미안해서 제가 아니. 혹시 볼 일이 있으시면 가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예. 영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렵거든요 굉장히. 아니 이분들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네. 투표권이 없어요. 아니 그래도 신경 써주셔야죠. 아니. 한국에 오신 아이 신경을 관광하러 오신 분들인 것 관광하러 같은데. 오시는데 거기에 예. 대해서는 잘 알아서 하실 거고 네. 제가 신경을 별로 안 써도 되는 게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이분들- 땡큐 베리 마치 네, 네. 고맙습니다. 사실 이 서울시에 대한 어떤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계적으로 서울시가 주목받고 있는 도심에는 분명합니다. 서울시 정책 중 이런 점은 참 잘 되고 있는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서울시 정책을 잘못 이야기하면 박원순 시장하고 지금 대립하게 되는데 박원순 시장이 저하고 개인적으로는 같은 고향입니다. 그리고 옆 면에 삽니다. 저는 창녕 남지고 그 바로 붙은 데가 창녕 장마입니다. 그래서 박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고향 사람들하고 당은 다르지만은 그 이야기 잘못하면요 네. 고향에서 욕을 많이 합니다. 같은 고향 사람들끼리 뭐 하려고 그러냐. 네. 그래서 또 말씀 안 하실 겁니까? 그렇죠.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어디에 살고 계시죠, 대표님? 제가 잠실 살고 있어요. 잠실은 어떻게 살만합니까? 어떻습니까? 공기나 뭐 이런 잠실이 살기가 좋죠. 교통이나 뭐 이런 거. 교통도 좋고 잠실이 살기가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를 한 14번 다녔어요. 이유는요? 아니, 공무원했으니까 임기가 바뀌면 제일 처음 살았던 데가 사법시험 합격해서 우리 각 씨하고 같이 봉천 7동에 그 산피탈에 지금은 재개발 다 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하단까지 새방에서 살았고 거기서 이제 옛날에 그 고시 사법시험 합격한 사람들 사법연수원 가려면 전철을 딱 두정거장만 타면 돼요. 거기 살았고 그 다음에 검사 발령 가서는 지방에 늘 돌아다니면서 살았으니까 그래 살았으니까 제 기억으로는
14번인가 13번인가 그래 이사를 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사한 데가 잠실입니다. 잠실. 예. 잠실은 괜찮다 살기. 예. 살이 좋죠. 그렇군요. 대선 출마하시면서 청년층의 인지도는 확실히 얻으신 거에는 공감하시죠? 사실 인지도나 인기하고 인지도하고는 좀 그건 달라요. 틀려요. 예, 달라요. 그 사람 알고 있다 정도인데 예. 그 뭐 인지도 높아 본들 그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인지도 높이는 데는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아니, 좋은 일에서 하나 하고 또 안 나쁜 좋은 일도 일. 있고. 예. 그런데 인지도 높아서 좋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게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 제가 이제 언제 한번 그 선글라스를 끼면 모를 것이다. 그래서 이제 골프장에 가서 선글라스를 딱 끼고 활보를 해봤어요. 언제 얘기죠 이게? 한 5, 6년 됐죠. 5, 6년 전에. 그런데 선글라스를 끼도 알더라고. 알죠. 예. 그러니까 인지도 높은 사람은 밖에 나가서 조금이라도 헛된 짓 하면요. 김은국 씨는 코털을 가리면 자기 몰라볼 줄 알고 코털만 가리면 되는데 코털 가려도 아는 분은 다 알고 계시죠. 지금은 더 그런 게 더 심해졌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행동이나 말이나 그리고 그 하는 거는 아주 사소한 것도 조심을 하게 되죠. 네. 그 사는 데는 불편합니다. 오늘 그 사진을 저희들이 준비한 게 있는데 이 사진이 실화냐 그 사진 준비된 거 있나요? 예, 그 사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사진 한번 감상을 해주시고 이 사진이 실화냐라는 코너입니다. 이 사진 지금 화면에 띄워드린 이 사진인가 봐요.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인지 대표님께서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대선 때 전주를 갔는데 여기서 또 사고가 좀 났죠. 사고가 났는데 전주 가서 저희 집사람이 전라북도 부안 출신이니까 전북 사이 왔다고 그 뭐 시암탉 해주던 그 사진입니다. 씨암탉 해주는 사진. 시암탉일 거. 뭐가 문제였죠? 이거 하고 난 뒤에 이제 이야기하던 도중에 우리 장인어른에 대해서 좀 결례되는 이야기를 했죠. 예. 그거 가지고 폐류이라고 그래 내 대승기간 내내 욕을 얻어먹었죠. 영감이라고 뭐 저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건 못 들었고 보도를 통해서 영감이라고 한 그런 부분이었죠. 그거는 사실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된 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 오늘 이거 자연스러운 얘기다. 그게 내 집사람을 그 만난 게 대학교 3학년 때 고려대학교 앞에 국민은행 안암동 지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암동 지점의 그 텔러였어요. 그 행원이었는데 그 돈 찾아러 갔다가 이제 만났는데 돈 찾으러. 예. 돈 찾으러 갔다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사실 그 한 넉 달간 내가 200원도 찾고 300원 찾고 매일 갔어요. 그 돈 찾으러 간 목적이 아니라 지금 사모님 얼굴 보러 한번 보려고. 우리 각시가 참 미녀입니다. 그래서 자꾸 그거 보러 댕겼는데 네. 그의 사법시험이 연기가 됐어요. 연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 친구들한테 부탁을 해서 넉 달 만에 내 말 한마디를 못 해봤는데 좀 불러내달라. 이래가지고 이제 둘이 그날부터 이제 연애를 했는데 대학은 이제 졸업할 때 저 집에 인사를 하러 갔어요. 아하. 부안 줄포에 시골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한 30분 장인 장모님이
인사를 받고 뭘 물어보다가 아버지 엄마 계시냐?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엄마 묻게 엄마 살아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냐? 울산에 있습니다. 집안 재산이 어떠냐? 집은 없고 울산에서 팔색방 삽니다. 네. 어렵게 삽니다. 재산은 없습니다. 군대도 안 갔다 왔습니다. 그래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야기를 끝내고 저는 이제 밖에 다방에 나오고 네. 또 집에 가면 또 뭐 이제 왔을 건데 뭐라고 할 건데 그래서 내가 아버지 뭘 하시더노 이런 물어보니까 저 구름 잡는 놈이다. 고시가 아무나도 되냐? 그렇죠. 네. 저 구름 잡는 놈이다. 저런 놈 따라가면 큰일 난다. 평생 고생한다. 뜬구름만 잡다 끝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 엄마는 뭐라고 하시더노 이런 물으니까 홍서방 참 착한 사람 같다. 저런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 22살 땐가 그랬을 거예요. 23살 땐가. 이제 나오는 말이 내 그 영감탱이 평생 안 본다. 그 이야기를 이제 23살 때 했다고. 이 세상에 꼼보로 보고 꼼보라 그러면 기분 좋아할 꼼보 있습니까? 기분 안 좋아서. 안 좋죠. 근데 에휴, 양반님. 그래가지고 아. 그 이야기를 내 농담 삼아 했지만 그걸 갖다 경상도에서는 그러거든요. 할머니한테 망구야 뭐 그렇게 네, 그런 것처럼. 네. 그래 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경상도에서는 네. 그래 하는 게 그리 나쁘게 들리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또 표준어를 쓰시는 그래, 분들은 이거- 아니 어떻게 어른한테 영감탱이가 뭐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내가 옛날 이야기 하다가 그것만 딱 떼가지고 하니까 대선 때 내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셨구나. 알겠습니다. 뭐 그런 것도 지금 현 사태의 일환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시 안암동에 지금의 사모님 되신 분에게 구애를 하기 위해서 매일 200원씩 찾으러 갔던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76년도, 77년도죠. 40년. 그렇죠. 40년 동안 보아신 사모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에이. 저 얘기를 들었어요, 아까. 그건 하지 마세요. 그건 여기는 지금 프리스타일이기 때문에 사실 대본도 없고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이 자리에 사모님 한번 잠깐 모셔서 한 말씀 자제분도 오셨다고 해요. 네. 어때요, 여러분? 오케이? 그래는 하지 말고, 네. 그거는 적절치가 않아요. 쑥스럽습니까? 적절치가 않아요. 부끄럽고 그래서. 그게 좀 그래요. 마치 정치에 가족을 이용하는 것은 나는 옳지 남자다운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네. 나는 옳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 아들 시험 문제 발생했을 때 내가 끝까지 그 문제 안 삼았어요. 가족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 문재인 후보 아들 문준용 씨 시험 문제 그거는 2007년도 내가 환경노동위원장 할 때 네. 국정감사장에서 내가 밝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우리 의원들한테 문제 삼지 마라. 자식 이야기다. 자식 이야기를 선거에 이용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그거 우리 당에서 끝끝내 문제 삼아라고 할 때도 내가 일체 문제 안 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네, 사실 뭐 저한테 이렇게 쪽지가 왔어요. 안 돼. 대표님 그 사모님 자제분 무대 등단 소개 인사를 하고 하면 안 돼. 대표님 뜻이 그러시니까 대표님 뜻대로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모님과 자제분이 어디 있는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그것도만 어떻게? 예, 알겠습니다. 그건 하지 말고.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긴 계십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저 사람 내 아들 아니다. 예, 힘내시라고 자제분과 사모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수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거 때 젊은 친구들한테 야들아, 내가 너희들 롤모델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래. 왜
그 청년들에게 대표님이 롤 모델이라는 말씀을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아니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 뭐 거의 이야기가 요즘 일상화되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는 집안에 태어나서 중고등학교 우연히 공부라도 좀 잘해가지고 공락만 내고 다녔고 대학 와서 아르바이트로 대학 다녔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내 힘으로 검사됐고 끝나고 난 뒤에도 운이 좋아서 국회의원 4번 했고 예. 그것도 강북에서요. 그리고 도지사 2번 했고 대통령 후보까지 떨어졌지만 네. 됐는데 내 같은 사람이 젊은 사람한테 롤 모델이죠.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살았고 네. 대단하시죠. 네. 그런데 내가 그랬었어요. 그죠? 내가 너희들 롤 모델로 나는 생각하는데 열심히 살아가지고 네. 내 부모도 한 푼도 안 받고 살아가지고도 유산 1원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요, 대표님. 사실 이런 그 얘기들, 솔직히 이제 요즘 젊은이들 가만히 보면은, 자수성가한 얘기가 그닥 별로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70년생인데, 제 와이프가 12살 차이가 나요. 그래서 나는 과거에. 12살이 많아요. 뭐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은데요. 아니 12살보다 위인가? 밑에, 예. 아이고 좋겠다. 밑인데 그러니까 저 70년대생과 82년생의 어떤 그 세대 격차 때문에 나는 과거 이렇게 고생했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한테 이런 대우를 받았는데 당신은 왜 나한테 이렇게 안 해줍니까? 라고 하면 그 말이 통용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다 같이 못 사는 그런 시대에는 그런 분들의 얘기가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 얘기가 통했다고 한다면은 요즘에는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많아서 이런 그 자수성가 얘기가 공감을 못 얻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요즘 불안과 불만이 증폭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솔직히 들어요. 그게 어떻게 일리가 생각하시나요? 있는 게 예. 사회 구조가 가진 자는 더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가지지 못한 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이 나아지지도 않고 신분 상승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사회 구조가 가고 있어요. 예컨대 한번 보죠. 내가 입시 문제를 이야기를 간단히 해보면 옛날에는 대학 제가 열심히 공부해갖고 실력으로 시험처가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보니까 입학 사정관제 있고 뭐 수시 입학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학생부 그거 또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잘 보여야 되고 모든 거 종합해갖고 이런 이제 대학 들어가는 방법이 아주 다양한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는 게 수능 같은 거를 한 2번 쳐가지고 그 중에는 나은 점수로 가지고 수능 점수로 막 대학 가게 하면 입학 사정관제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과연 어렵게 서민 자제들이 입학 사정관제로 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스펙 보고 다 보거든요. 그게 무슨 서민 자제들이 갖출 기회가 없잖아요.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밤새워 공부해서 자기가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실력 사이로 가면 좋은데 지금 사회구조가 대학 입학 단계부터가 내가 보니까 아니더라. 예.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뭐 사법시험 그 외무고시 옛날에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참 못 사는 사람들 자제들이 자기가 한 신분 상승할 기회가 있는데 그걸 다 봉쇄를 해버렸어. 다 봉쇄를 했고 외교관 자제들 네. 외국에서 같이 공부한 학생들 영어 잘하고 능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외국인 되기 쉬워요. 근데 지금은 그런 사람 위주로 뽑아버리니까 부의 대물림 시대에서
신분의 대물림 시대로 지금 가고 있대. 사회구조를 그래 만들어 가고 있는 판에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자기 꿈을 펼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져 버렸는데 네. 마찬가지로 지금 그 우리 김학도 씨 말한 그런 세상이 되어 가고 있는데 네. 지금은 자수성가하기가 점점 힘들어지죠. 어려워지죠. 어려워지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할 게 좀 많아야 되는데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실 사법고시나 외무고시가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대 간다고 그게 그것도 다, 좀 다 행복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학을 안 가도 되고 대학을 가고 싶으면 가는데 나는 안 가고 싶어서 다른 일을 했을 때 나도 성공한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그 사람은 대학을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회 구조가 대학을 안 가면은 그 사람은 나고되고 대학 간 사람만 잘 되고 이게 안 좋다는 거죠. 그게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아마 OECD 국가 중에서 대학 진학률이 세계 최고일 겁니다.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대선 그런데 이런 사회가 돼버리니까 사회 구조가 그리고 대학 진학을 해서 대학을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취업하는 사람이 20, 30%가 안 됩니다. 나머지 60, 70%는 사실상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는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회적 불만 계층만 계속 늘어나는 거죠. 희망사달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선 때 계속 희망사달이라는 그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그 희망사다리를 놓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망 사다리 정책이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계층 간의 이동을 좀 쉽게 하자. 계층 간의 이동을 서민계층에서 중산층, 중산계층에서 상류층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정책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모든 정책에서 그걸 지금 봉쇄를 하고 있으니 그걸 한번 풀어보자는 겁니다. 예컨대 사법시험도 부활해주고 예무고시도 부활해주고 대학은 열심히 노력하면 갈 수 있게 그래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특채를 좀 없애고 예.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좀 만들어 가야죠.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선 떨어져서 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도 들은 얘기를 저도 참 기성세대 쪽으로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얘기를 젊은 친구한테 들었습니다. 이생망이라는 단어, 이생망. 오늘 저도 처음 들은 얘기인데.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뭐에 요즘 줄임말 약자 많이 있잖아요. 요즘 뭐 젊은 사람들 말 잘 못 알아듣거든요. 이생망이 알고 계시나요 혹시? 뭐죠? 이번 생에선 망했다. 예? 이번 생에는 망했다. 이생망. 나는 그런 말 참 안 좋아합니다. 안 좋아하는 게 나는 아무리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더라도 절망을 내본 적이 없습니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망적인. 이 세상은 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막 넘었습니다. 이 세상은 살아보니까 정말 될 것이라고 이래 믿고 살아도 안 되는 게 이 세상인데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면 그게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네. 밥을 굶어가면서도 그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잘 될 것이다. 잘 된다. 하면 열심히 된다. 하면 나한테도 기회 올 것이다. 난 그런 생각으로 쭉 살아봤어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절망적 신조보다는 좀 희망적인 신조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행보와 정책들을 우리 홍준표 대표님의 생각으로부터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표님이 그 유세 때마다 또 화제됐던 게 있어요. 유세 때 사실 어떤 후보도 노래를 하지 않는데 막 노래를 하고 돌아다니는 모습들이, 근데 노래에도 다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맞는 노래들을 이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화제가 됐는데, 오늘 이 강남역에서 강남 스타일을 불러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노래를 하신다면 어떤 그 노래는 네. 아마 해방 이후에 대통령 선거 나와가지고 유세장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제가 처음이자 끝일 겁니다. 네. 왜 노래를 불렀겠어요? 왜일까요? 탄핵 때문에 아무리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해도 국민들이 길을 막아버려요. 안 들린다 이거예요. 너희 당은 탄핵당한 정당인데 무슨 염치로 대선에 나왔느냐. 응? 그러니까 국민들이 길을 막아버리니까 이러다가 당이 괴멸되고, 원래 이게 어느 나라나 나라가 잘 되려면 양날개가 튼튼해야 됩니다. 응? 오른쪽 날개, 왼쪽 날개가 다 튼튼해야 되는데 좌파는 광풍시대로 지금 좌파 세상이 돼가고 있고 우파는 날개가 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나라가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파 제거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대구 가가지고 홍도야 울지마를 불렀어요. 연설해보니 잘 안 들려, 홍이 안 오니까. 홍도야 울지마라 오빠. 박근혜는 가도 오빠가 새로 왔으니까 오빠 믿고 한번 해보자. 막 그 뜻이고, 부산에는 또 돌아와요 부산에 부르면서, 그래 한번 부르니까 한 7, 8만에 그 모였던 청중들이 전부 합창을 해요. 이 합창하는 순간 그거는 대표가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제천 가서는 울고 넘는 박달재 불러주고, 그 다음에 서산 가서는 서산 갯마을 부르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겠나. 또 오늘 같은 경우도 당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 나와서 길거리 나와서 네. 호소를 해야 되느냐, 막 그런 뜻으로 좋게 좀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바뀔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여러 가지 오해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예, 그런 오해들이 앞으로 지금의 어떤 생각과 소신을 갖고 또 행보를 하시면 충분히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대구에서는 인생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나머지 인생 잘 해봐야지, 김성환 씨의 노래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약에 노래를 한다면 이런 노래가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한 몇 곡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근데 노래는 자주 부르면 사람이 해퍼 보입니다. 아, 그거만 또 짜집게 하면. 그래서 네. 난 노래는 많이 알아요. 54년도부터 78년도까지 노래는 내가 이거 가사 안 보고 다 부릅니다. 우리 아버지가 판소리를 했어요. 아, 판소리. 그래서 노래는 거의 안 합니다. 노래방도 안 가고. 네. 그런데 지난 대선 때는 네. 워낙 답답했으니까 어떻게 당이라도 한번 살려보려고 그래 한 거죠. 지금도 답답하시잖아요. 지금은 덜 답답해요. 지금은 많이 해보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대표님 노래 한번 청해볼까요? 아, 그거는 네. 오늘은 노래 안 하는 거로 좀 안 하실 거예요? 네. 오늘은 오. 절대 안 하려니다. 노래는 그건 안 합니다. 1절만 하죠, 1절만, 대표님. 어떻게 분위기도 그런데, 쉬었다가는 끊어 중간. 노래는요, 예. 제가 적어도 노래하려면 5,000명 이상 모여있는 자리만 가서. 여기 5,000명 넘어요. 지금 건물에 아니, 계신 아니. 분들한테 다 따지면은. 근데 실제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 양해를 내주시고. 아유, 같이. 다음에 한번 올 기회 있으면 내 노래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예. Maybe see you next 예, week. 어떡하지? 여기 사전에 미리 대표님하고 노래하고 싶다고 한 분이 신청을 하셨는데, 어떡하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노래는 통과하고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전에 한 여성분이 노래를 좀 좋아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한 잔의 추억을 마시다 그 노래 한 잔의 추억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또 신청을 해주셨는데 대표님이 완강히 또 노래는 다음에 지금 밑에서 누가 하자고 뭐 그러는데 예.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우리를 야단치는 질문도 좋고, 질문. 우리 서로가 지금 앉아서 나는 이제 각본을 안 보고 옵니다. 예, 내가 대본 사실 안 보세요. 방송 나갈 때도 대본을 안 보고 들어갑니다. 이경규 씨랑 하는 그 대본 안 냄비 보고 맛집 대본 안 보고 안 보고 들어. 보라고 작가진들이 얘기를 했는데도 안 보셨 아예 안 보고 보신 거죠? 안 보고 들어가는 게, 네. 내 대선 토론 때도 다른 후보들은 그 전날 준비하고 그날 네. 하루 종일 비워놓고 준비하는데 난 토론 들어가기 이전에 6시까지 유세하고 토론장 바로 갔어요. 머릿속을 채우고 들어가면, 사전에 공부하고 들어가면 네. 이게 자유스럽게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평소에 우째 공부해놨던 그거 가지고 예. 현장 가서 활용하는 것이지, 네. 대구나 울산이나 여기 와서 이 대본 이거 나는 대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신 분들이 저희들 야단칠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또 우리를 꾸짖을 네. 그런 분도 계실 것이고, 근데 대표님, 어떤 질문이라도 좋습니다. 대표님의 해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생각이 그러시다면 이제 그대로 이제 따르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이렇게 변화를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대본을 안 본다는 생각도 내가 자유롭게 얘기를 해야지 대본에 얽매이면 안 된다라는. 김은국 씨가 대본을 안 봐요, 잘. 그래서 그거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또 그것 때문에 또 시간이 더 늘어지거나 아니면 생각에 여러 개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나오다 보니까 말 실수를 또 하셔가지고 그게 또 구설수에 오르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어느 정도는 대본을 좀 이렇게 봐주시고 하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끝까지 대본을 나는 안 보겠다라는 생각을 고수하실 것인지. 사실 이 대본을 보게 되면 시작하기 전에 머릿속이 딱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고 말하자면 자유스러운 생각이 안 나와요. 대본 울렁증이 있으시구나. 아니, 처음부터 안 봐요. 즉흥 애드립으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아서 그 질문을 받고 또 대표님의 답변을 이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되고 저런 질문도 됩니다. 이런 질문 안 되지 않아? 이거 얘기했다가 괜히 창피하면 어쩌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후회하는 거하고 안 하고 후회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기왕이면 하고 후회하는 게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더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에게 하고 싶은 말, 바라는 점, 아니면 뭐 지금 갖고 계신 고민들, 인생 선배로서 홍 대표님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라고 질문을 띄워도 좋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해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도 여러분들 질문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은 좀 고쳐 주십시오. 따끔한 채찍질 발언도 받겠습니다. 아니면 나 이런 것 때문에 레드 준표에게 실망했다,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좀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 개혁에 관련된 문제도 얘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날카로운 질문, 그리고 여러분들 뭐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페이스북과 그리고 유튜브에서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의 질문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대표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을 들어주신 분께 마이크를 뭐 엄청 많네요. 오늘 이러다가 우리 여성분부터 제일 앞에 여성분부터 본인 소개와 소개 안 해도 돼요. 소개 안 해도 돼요? 익명 오케이. 소개 안 하고, 그러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좋습니다.
아까 그 청년들이 희망을 못 갖는 그런 원인에 대해서 시험이나 이런 고시 제도에 중점을 둬서 대표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건 대표님께서 사법고시를 이제 패스를 하시고 검사로서 이렇게 업적을 쌓아서 정계에 진출을 하셔서 성공을 해서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가난했던 나라에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고 선진국의 자리에 올라간 거는 뭐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이병철 회장님 같이 이렇게 기업가로서 산업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산업화를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선진국의 자리에 올라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만약에 창업을 하고 싶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실패하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너무 등급도 깎이고 재도전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게 도전을 다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똑똑하고 능력 있는 청년들이 사업을 하기보다는 주로 시험을 보거나 뭐 로스쿨을 가거나 이렇게 회사를 취직하고 공무원을 하려고 이렇게 안정적인 길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정치권에서 청년들이 창업이나 사업에 도전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마련을 해가지고 도전 정신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사회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예. 그런 면에 대해서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그 지난 대선 때 방금 말씀하신 분 말씀대로 청년 창업 문제, 요즘은 아이디어가 하나 좋으면 그게 옛날에는 우리나라만 시장이었지만은 지금 세계가 지금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아이디어만 하나만 히트하면 그 수백억 버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선 때 청년 창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20억 불, 한 20조 가량 창업투자 기금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마련해서 전부 청년 창업에 집중을 하고, 청년 창업하다가 실패를 해서 신불자 되는 사람이 그리 많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그런 식으로 신불자 된 사람들을 전부 신용사면을 하자. 신용사면을 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대선 정책을 세워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는 뭐 잔액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정책을 세워가고 발표를 해도 그게 이제 전달도 안 되고 그랬는데, 한국 사회가 제대로 되려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 창업이 활발해야 돼요. 청년 창업이 활발해야 되는데, 이게 취직 자리가 대한민국은 점점 줄어듭니다. 4차 산업혁명이 시행이 되면 일자리가 점점 더 줄어들어요. 더 줄어들고 1년에 배출되는 청년들이 취업할 자리가 점점 없어집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지금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이 11,953개가 됩니다. 금년 기준으로. 거기에 해외에 나가 있는 일자리가 338만 개입니다. 근데 금년부터 계속 기업의 해외 탈출이 시작이 됩니다. 우선 방직업계가 탈출하죠. 경방하고 전방하고. 방직업계가 한국서 못하겠다고 탈출하죠. 그 다음에 그 첨단 산업부도 탈출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탈출을 하냐? 응? 한국에서 왜 탈이야? 한국은 기업하기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우선 강성 기종 노조가 있어가지고 1년에 1억 정도 연봉을 받으면서 매년 스트라이크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요. 투자를 안 하고 현상 유지만 한다 이거예요. 현대자동차 옛날에는 해외 생산력이 3이라면 국내 생산력이 7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거꾸로 해외 생산력이 7이고 국내 생산력이 3밖에 안 됐습니다. 삼성도 그래요. 응?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갔을 때 지금 베트남 삼성전자가 1년에 수출하는 금액이 베트남 전체 수출액의 5%입니다. 거기에 4만 명이 취업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만 취업하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1차 밴드, 2차 밴드들이 다 따라가 버렸어요. 거기에 또 10수만 명이 취업을 합니다. 거기에 일자리가 20몇만 개, 30만 개가 생겨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요. 법인세가 외국보다 지금 싸지가 않습니다. 비싸요. 그리고 강성 기종 노조 있죠. 얼핏 하면 스트라이크 하죠. 그리고 규제 심하지. 우리나라 공장지대가 얼마나 비싸요. 울산 가보면요, 평균 800만 원에서 1000만 원입니다. 한 평에. 어떻게 공장을 짓냐 이게. 그러니까 이 나라는 기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미국의 현대 기아자동차 조지아 공장 같은 거 가보면요, 그 아마 100만 평 땅을 카슨시에서 1달러에 렌트했을 겁니다. 에? 그냥 무상으로 주면 미국은 위법이니까. 그 공장 부지 그거 주지. 거기에 또 히스패닉들하고 들어와 있는데 일하는 그 기아자동차 그 조지아 공장에는 히스패닉들 들어와 일하는 사람은 한국의 근로자 임금의 60%밖에 안 줘요. 근데 노동 생산성은 더 높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공장하면 카슨시 전체에서 귀빈 대접을 내죠. 심지어 내가 그 이야기도 들었어요. 카슨시 시장이 한국인들은 퇴근을 하면 음주 문화가 있다. 그러니까 기아자동차 공장에 근무하는 한국인들은 음주 단속을 하지 마라. 미국이 얼마나 음주 단속이 심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술 먹고 갈 때는 사이카가 집에까지 에스코트 해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이나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세계쯤 동남아하고 도처에 되는데 뭐 하려고 이 한국에서 기업을 하겠습니까? 그만큼이나 이 정부나 이 기업 정책이 잘못돼 간다. 그래서 창업 투자 그거는 사실 저희들 대선 공약입니다. 한 20억 불. 그러니까 20조 정도 하려고 했으니까 20억 불 정도 될 거야 아마. 200억 불. 200억 불. 그래가지고 그 청년들 창업하는데 다 지원하려고 했는데 그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 이 정부에서는 뭐 우리가 내가 내세운 공약인데 그거 해주겠습니까? 그래도 좀 앞으로 그걸 가야 될 좀, 거예요. 예, 좀 해서 그 부분을 좀 협력해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좀 되셨나요? 그런 답변이 충분히 되긴 했는데, 예. 뭐, 지원이 많이 된다고 해도, 이게 문제가 좀 이게 능력이 있고, 약간 그런 청년들이 사업을 하면 이게 망하면, 네. 그러니까 진짜 다시 올라오기가 되게 힘드니까 그냥 처음부터 안정적인 진로를 많이 택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이비리그나 뭐 좋은 대학 나온 학생들이 창업을 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서울대 연고대 나오는 맞아요. 애들이 거의 창업을 안 하거든요. 네. 거의 뭐 로스쿨 가거나 아니면 뭐 의사가 되거나 창업하면 열이면 아웃 망한다는 망하고 그런 그게 얘기죠. 경력 인정도 안 되니까 취직할 때 더 불리하고 해서 그냥 처음부터 사원이나 이렇게 가려고 하지. 이렇게 해서 좀 단순히 그 돈을 대준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실패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인정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신용사면인데 뭐부터 바뀌어야 돼? 이게 참. 그 내가 신용사면 해주자 다시 한번 주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아래에서부터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변화를 줘서 그 변화가 점점 커져서 좀 이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원해준다 이렇게 얘기는 하시는데 그게 피부로 안 느껴져요, 그죠? 예. 근데 지금 그 일각에서 하고 있는 청년 수당 주고 나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청년들한테 일시적으로 푼돈 주는 거예요, 푼돈. 그건 아무런 효과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질문 짧게, 답변 짧게 좀 가겠습니다. 너무 많으시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아무나, 아무나. 예, 지금 핸드폰 크게 드신 분, 마이크를 좀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운데. 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도 많습니다. 근데 정책을 보면 너무 답답하고,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먼저 우파들을 전부 안아주시고,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다 많습니다. 그렇지만 홍준표 대표님을 제가 믿겠습니다. 여지껏 해왔던 어제 대구에 했던 발언이나 이런 얘기도 지금 여기서 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무조건 전 믿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보수 우파들을 먼저 손을 내밀어서 안아주시고 그 다음에 아울러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을 안아주신다면 1인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셔야지 대통령도 되시고 자기가 하고 싶은 정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작은 마음이 아니라 저 큰 데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나아갔으면 자유한국당이 그런 바람입니다. 네, 예. 무슨 말씀인지 내 새겨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제안을 해주셨고,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내려가서 마이크를 좀 드려야 되겠다. 자, 어떤 질문? 네, 제목은 우파 청년으로 당당하게 살고 싶어요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많은 청년인데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연기하다가 이제 배달을 하면서도 그랬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태극기 들었다 그러고 또 홍준표님 그 유세도 일주일 따라다니고 그랬는데요. 전에 대통령들 다 보수 대통령 꼽았지만은 직접 이렇게 다니니까는 참 소신 있으시고 존경스러운 이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막 욕을 해요. 근데 그게 청년 지지층이 없어서 그러는 건데요. 그거를 정교조 교육을 받아서 세뇌를 당한 것인지 그 청년들을 어떻게 마음을 이제 해서 따돌림 당하지 않고 나는 우파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우파 중에서 또 많은 분들이 또 언제 이제 싸우시냐 그러는데 전 두 가지가 화가 많이 나는데요. 어떤 분이 삼성을 국유화하자는 얘기도 나오고 주한미군 철수 같은 그런 얘기가 공론화될 때 어떻게 싸우고 이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이렇게 민주당처럼 이제 인기 있는 거가 되어서 내가 당당하게 나는 우파다 이야기를 해도 따돌림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오케이. 네, 이 간단히 청년, 말씀드릴게요. 대표님, 이게 이 청년은 아까 나랑 아까 내가 봤어요. 노래 부른 친구예요. 예. 그때는 안 떨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고 있는데. 그런데 생각이 많은 친구인 것 한때는 자유한국당이 50% 넘었고 민주당이 15% 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좋게 말하면 다이나믹해요. 아주 다이나믹한 민족입니다. 근데 그걸 나쁘게 또 보는 사람들은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라도 민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민 많이 하지 말아요. 내가 응원하는 프로야구 팀이 꼴찌한다고 해가지고 팀 막 바꾸고 막 그랬는데 어떨 때 보면 그 팀이 또 우승하고 막 그럴 때 있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청년 마이크 저쪽에서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층 사다리 언급해 주신 부분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사회의 희망이고 청년들한테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사법고시 폐지나 그리고 외무고시 폐지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고 이런 것들이 가장 공평한 예전의 과거 시험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희망을 주고 동기를 주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표님 그 대선 후보 때 공약이 계층 사다리 세워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당대표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부분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부분이 아직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에서는 추진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워낙 하시는 일이 많고 바쁘신 일도 많겠지만 그래도 이 자리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한번 해야겠다라는 공식적인 계획이나 언급을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으면은 먼저 이슈를 선점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국 사회의 희망의 사다리 놓기 운동을 9월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해보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 친구는
올해 나이는 어떻게 돼요? 21살입니다. 젊은이야, 21살. 예. 투표권이 있어요. 예. 실제로 홍 대표님 가까이서 이렇게 뵌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처음인가요? 어떤 질문을,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해서 마이크를 잡았는지